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학교 집중수업 주간 제도 탓에 영교시 수업이 등장하고 수업 효과가 떨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기 힘들어진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가 철강 경기 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마저 부진해서 서민 경제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간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40대 남자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2도까지 올라가서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특히 휴일인 어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대구와 칠곡의 경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인 대구가 32도, 경북 칠곡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초여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집중수업 주간을 뜻하는 행복기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모자라는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특정 주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일선 학교에서 부작용이 생겨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도입한 집중수업 운영 주간 프로그램인 행복기는 모자라는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연간 5주 이상 7교시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복기 동안은 각 과목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해 가르치고 전 학년 모두 40분 수업을 80분으로 늘려 집중도를 높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교 시간을 종전과 비슷하게 맞춰야 하다 보니 1교시 시작 시간이 8시 40분으로 30분 빨라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연교시 수업이 등장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 80분 수업을 많게는 하루 3차례씩 진행해야 해 교사나 학생 모두 힘이 들고 일부 교사는 영화를 보여주며 시간을 때우는 실정입니다. 들쭉날쭉한 수업에 혼란스러운 학생들의 참여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중간에 안 쉬면 막 오고 난리 나요. 5분이라도 화장실 안 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교사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라는 주제 통합 교육이 억지스럽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과 사회와 과학을 하나 컨셉을 잡아서 엮으려 하니까 그것도 되게 황당하고요. 진짜 sak상 공론인 것 같아요. 대구시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재미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흘러가는 교육과정 흐름을 외면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교사가 그냥 주어진 차시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급하게 시행하면서 시교육청이 초등생의 정서신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제도 도입 목적을 일선 학교에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넣고 그럼으로써 이게 오히려 자율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시대의 변화를 교사들이 발맞춰 가야 한다는 교육청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학교의 갈등 속에서 정작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의 알뜰 주유소 비중이 부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알뜰 주유소의 비중이 대구는 14%로 부산 34%에 비해서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지역 100개 주유소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68%는 생수와 물티슈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지 않는 곳에 비해서 기름값이 약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차 서비스도 제공하는 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업체보다 기름값이 비쌌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초, 중, 고등학생 10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우울과 불안, 과잉 행동장애, 학교 폭력, 자살 충동 등 정서행동 문제 유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중고등학생은 본인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1차 검사 실시 후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유형별로 병의원과 학교 상담소, 청소년 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 의뢰해서 치료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젊은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 30대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지원한 사업이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귀농 3년 차인 엄재성 씨는 무농약 농법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대해주는 지원 사업 덕분에 올해 감자밭 5,300제곱미터를 구해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농지 구입에 최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먼저 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그게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구입을 해도 늦지 않고. 농어촌 공사가 2회째 시행 중인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은 40살 이하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연리 2%, 최대 3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농지 매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농 계획은 있지만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젊은 농민들의 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신청자는 2,008명으로 지난해보다 75% 늘었고 지원 면적도 2,400헥타르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매 자금을 하고 임대 자금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2030 세대한테 더 지원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제도가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와 함께 운영되는 산골오지 트레킹 코스가 늦어도 7월 초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이 개발하고 있는 산골오지 트레킹 코스는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1코스 5.6km 구간과 양원역에서 구암사, 무주암을 잇는 2코스 2.3km 구간 등 4개 구간입니다. 특히 승부역과 양원역을 잇는 1코스는 철길과 강을 따라 걷고 산골마을의 옛길을 답사할 수 있어 트레킹 애호가들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재배할 콩 정부 보조콩 1,380톤을 전국 농가에 공급합니다. 올해 공급하는 콩 보급종은 장류 두부용인 대원, 태광, 대풍, 천상 등 4개 품종 1,236톤과 콩나물용인 풍산나물, 신화 등 2개 품종 144톤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달 중순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보급종 분양 신청을 한 농민에게 종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해 요즘 포항 경제가 좋지 않은데요. 철강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업종인 수산업까지 부진해서 서민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대게. 지난해 11월부터 조업을 시작했지만 어획량은 800톤에 그쳐 지난해보다 8%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도 어획량이 1,5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감소하는 등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름값, 인건비 뭐 이런 것 안 할 수도 없고 배는 놔두고 그런 행편이에요. 어민들 다 죽게 됐어요. 대게 어획량 감소는 암컷과 어린 대게를 닥치는 대로 잡기 때문인데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포항이 전국 최대 산지인 오징어도 어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 올 들어 어획량은 7,000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입니다. 최근 2, 3년간 어획량도 7만 톤 수준으로 2009년 이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러시아 오징어 어장의 입어료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96불로 했는데 금년에 들어가지고는 러시아 측에서 30% 인상하는 120불로 달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 없어서.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철강업과 수산업이 동반 추락하면서 지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관 사진 공모전을 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나 대구 경관자원 52선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 경관 명소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도시와 풍경, 역사적 흔적 등으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현재 대구 경관 사진과 옛 추억 경관 사진으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 사진과 함께 오는 20일에서 다음 달 19일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7월 심사를 통해 시상하고 9월쯤 경관자료집 도록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세계에너지총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UCC 공모전을 갖습니다. 응모 자격에 제한은 없고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UCC 동영상이면 되는데 다음 달 말까지 문화시민운동협의회로 작품을 내면 됩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에서 대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모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산주들에게 산림 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7,000헥타르의 산지에 대한 산림 경영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산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산림 경영 기술자에게 의뢰해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은 공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목재 생산 등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지난 99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바뀌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 경영 계획 작성률이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녹색산업기술인력 양성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진전문대는 중소기업청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 23일까지 교육생을 선발해 LED와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모두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영진전문대는 이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녹색산업 기술 인력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야외 공연장에서 금관 오중주 공연을 펼칩니다. 시립예술단 예능연구단원으로 구성된 금관 오중주단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야외 공연장에서 악기 연주뿐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몸짓 등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난 8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는데 매주 2차례씩 12월까지 공연을 진행합니다. 한편 시립예술단은 올해 처음 인턴 제도를 도입해 예능연구단원을 선발했습니다. 영덕 고래브레수욕장이 휴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복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영덕 고래브레수욕장과 울산 진하 등 4곳을 동해안권 개발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에는 40대 늦가기 남자 대학생이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또 공연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였다가 지금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데요. 그는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43살입니다. 대학을 다시 다닌다는 게 사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네, 그것도 이 간호학과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척추 골절을 입으셨는데 그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의료적인 지식이 있으면 뭔가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음악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요. 매주 화요일마다 2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음악 선생으로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제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간호사가 되면 좀 더 환자들한테 좀 더 다정스럽고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저한테는 작용이 됐죠. 3년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또 간호학과에 입학하셨어요. 성에 안 차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신과에 취업을 해서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또 음악 치료사 자격도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환자를 해보니까 또 간호조무사 영역과 간호사 영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욕심이 생겨서 3년 동안 이렇게 웅크려만 있어요. 이렇게 웅크려만 있는 환자가 박수라는 걸 쳤거든요. 이렇게 노래 음악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이렇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보다도 이 음악이 힘이 더 위대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는 더 매력을 느끼죠. 피아니스트에서 간호사로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43살의 노총각 김병수 씨. 첫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그의 꿈은 더 커지고 따뜻해졌습니다. 50살이 됐을 때 음악과 의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열어 기적을 일궈내겠다는 건데 7년 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대구의 경우 오늘 낮 기온 32도, 경북 칠곡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초여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도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